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 협상은 딜이냐 노딜이냐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소제목으로는 미국은 중국 양회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오늘 먼저 소개해드렸던 영상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회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2019년도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어떤 기업, 어떤 산업에 지원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은 지금 현재 분위기 그리고 실제 속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흐름, 경제 방향, 주가 방향을 예측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양회라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그 일막을 끝내는 마침표 또는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에서는 그동안에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도 피해를 입었고 중국도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주변국들에서도 빨리 양국에선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내는 것을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3월 중에 만날 것 같아. 만나는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트레이드 워를 이제는 끝마치려고 만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이 나면서 노딜로 끝이 나면서 이런 분위기 자체가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무역 전쟁도 빨리 종결을 시켜야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난 금요일날 장하락분 지수가 상해 종합지수 자체가 4.4%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주가 흐름에 큰 주의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번에 상해 주가에서 빠졌던 마이너스 4.4% 엄청나죠. 4% 빠졌잖아. 4.4%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바라보실 때는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크게 올라왔던 시점이 있죠. 거의 하루 만에 6% 가까이 올라왔던 시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날인데요. 이날은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이날은 이렇게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양회가 이제 시작되고 양회에서 발표되는 그 내용들에 따라 그리고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그냥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상승되는 분위기를 이어왔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4.4% 중국에서 4.4%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한폭 변동폭이 10%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은 중국의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약 44%가 하한가를 맞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엄청난 하락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기업들 평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0% 정도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엄청난 하락폭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서 지금 4.4% 빠졌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유럽에서 발표했던 유럽 은행에서 발표했었던 이런 긴축이라든지 경기 하강을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마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 지금 양회에서 담고 있었던 내용 또는 양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 현상들이 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상투자법 안이 상정되고 15일 이제 표결된다. 영어로는 Foreign Investment Law라는 게 가장 큰 이번 그 중국 양회에서 미국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양회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범위를 63개 분야에서 48개로 큰 폭으로 줄이는 이런 법안이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련하게끔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외국인 기업들도 만약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강제 이전을 요구받았을 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는 보복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중국인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를 받고 있고요. 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파격적으로 시장 개방을 위한 제도를 입법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전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과 북한 간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끝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노딜로 끝났던 배경 자체를 중국에서 감지했다는 신호가 중간중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협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자세로 나오면서 그 발톱을 하나하나 숨기고 무조건 미국에게 지는,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먼저 자동차 부분에서 좀 변화가 나왔는데요. 리커창이 양회에서 우리나라 기사는 이렇게 나왔죠.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약 7번의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이 워딩 자체를 7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 산업 자체가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 자동차가 매출이 큰 폭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후방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다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장 둔화가 본토 기업에서는 줄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예고를 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싫어하는 보조금과 관세 인하입니다. 이런 부분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시장 개방에 대한 입법이 지금 이제 외상투자법이 상정이 되고 표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이 개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더 있는 거고,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 들어가고 다시 그 힘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올해 하반기쯤에 다시 그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같이 힘을 겨룬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차별화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미국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사비 지출 증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양회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바로 2019년 방위비 지출액이 7.5% 인상한 1조 2천억 위안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되었던 이유가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해상병력 그리고 전투기 생산과 수입에 그 예산을 크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수입하는데 예산을 증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1대1로 사업 자체가 부채를 통한 여러 국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식민지화, 중국의 새로운 식민지화로 보고 있지만 그 과정에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의 군사시설까지 확장되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매년 나왔던 부분인데
새로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 무역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미국에게 좀 불리한 입장에서 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발표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눈의 가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가 발표했던 게, 리오 부총리는 햄버거를, 라이트하이저는 가지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를 먹었다고 하면서 양국 간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의견을 교환을 했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는데, 차와 커피는 마시지 않았다라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최종적인 마무리는 찍지 못했다,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자체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간에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역 전쟁의 마무리를 빠른 시간 내에 갖자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라이트하이저 입장에서는 제가 뭔 개소리야 이렇게 제가 문구로 넣어놨는데, 아마 이런 입장일 겁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좀 다분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리커창이 하웨이를 지지한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하웨이는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좀 거슬리는, 그리고 좀 짜증나는 그런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뭐냐면은, 하웨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중국 하웨이를 대변한, 그리고 하웨이 입장에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해외 기자까지 모집한다는, 이런 지금 기사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굳이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되냐,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도 반문해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의 변심,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 본토에서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 트럼프가 원하는 바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하웨이에서 이번에 기자 모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독일에서 지지하는 그 발언이 나왔는데요. 3월 8일 날 독일에서는 하웨이를,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방국들에게 하웨이 제품을 수입을 하거나 하웨이 제품 사용 부분을 금지하는 것을 독려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웨이 제품을 독일이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또 나가면은 벨기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벨기에의 하웨이에 사이버 보안센터가 설립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벨기에 브뤼셀은 유럽연합 총 사무실,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웨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너네들이 아니면은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와 하웨이를 지속적으로 외교를 하겠다, 무역을 하겠다, 수출을 하겠다, 이런 제스처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공동성명 자체가 노딜로 끝났죠. 노딜로 끝났던 이유가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봤을 때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트위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트위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청문회 내용과 트럼프가 지금 탄핵과 관련된 부분, 이 정치적인 행보, 지금 내부적인 상황에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평하거나 변호하는, 그리고 반론하는 내용으로 지금 트위터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도 거의 없고요. 트위터로는 한 개, 두 개 정도 나오고 끝이 났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모든 관심사는 지금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런 부분이 트럼프 자신과 신변과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틈을 타서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감추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좀 조심하게 눈치를 봤던 내용들을 하나 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공경에 지금 코너로 모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무역 전쟁 이후 미국은 중국 대상으로 엄청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는 역대급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중국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 수지 적자가 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강달러로 전향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국들, 교역국들은 미국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제품이라든지 다른 타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강해진 달러를 가지고 오히려 수입액은 2년과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났기 때문에 무역 수지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줄어들었다는 내용 자체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변국에 중국을 지지하는 그런 발표들이 하나둘 나오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모하mad이라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우리도 1대1로의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이란도 1대1로 산업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G7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바로 3월 10일 날 1대1로에 참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국도 지금 현재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살기 위해서 중국과 손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이, 그래서 이제 정치가 좀 재밌다고 하는데, 외교가 재밌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서는 이제는 화해 분위기, 미국이 많은 것을 얻고 중국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끝나가는 분위기였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임기 2년차 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국들은 커가는 중국의 경제 규모로부터 자신들도 소외될 수 없다. 우리도 중국의 이런 성장되는 움직이는 배에 함께 타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내비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고개를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급등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과 우려와 맞물려서 지금
중국의 증시 상해 자금 흐름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큰 폭으로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메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심천 시장에서도 처음으로 심천 쪽에서 이틀 연속 꽤 큰 규모의 메인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큰 폭으로 4.4% 수준의 상해 증시가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조정으로는 보기 힘들 그런 수준의 지금 낙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양회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중국 시장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중국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미국의 입장, 즉 트럼프의 태도로 봤을 때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인 보수 세력들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딜도 환영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적당한 선에서 끝을 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차피 하려고 했던 무역 전쟁 쉽게 라이트하이저가 선봉에 쓰고 있는 한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한 번 이번 본인의 정치적인 이런 어려움을 북한과의 딜에 있어가지고 노딜로 응대하면서 타개하려고 했던 것처럼 중국과의 협상도 어떤 식으로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중국과의 기분 좋은 마무리 성명서에 사인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주변의 흐름이 그동안의 무역전쟁 10개월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고통 도대체 얻는 게 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는 미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미국민들만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행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미지수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지난주 자금 흐름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가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을 휩쓰는 것처럼 증권업종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가 나갔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수입 유출액이 많았던 만큼 자금 유입에서는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일반 평년 대비 일반적인 자금 흐름보다는 둔화되어 있는 흐름으로 자금이 증권사 중심으로 유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또 하나 재정 적자 폭이 2019년도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비율로 증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탄핵의 그런 위기에 있는 흐름, 탄핵까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탄핵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이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혼란을 틈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밀어붙이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국 자동차 업종은 심각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죠. 이 자동차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 산업하면은 미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는 자동차업을 미국에게 내어주느냐 내어주지 않느냐를 중국과 미국 간의 힘싸움에서 미국이 이겼다, 중국이 이겼다라는 그 척도가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의사표현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동차 업종은 환경과 관련해서 함께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개별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국헌 하이테크라고 하는 버스 전기 자동차 중에서도 대형 버스를 중심으로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 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국헌 하이테크 중심으로 자국 중국 본토 기업이죠. 중심으로 수입 유입세가 심천의 작은 종목 치고는 큰 폭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는 게 눈에 띄면서 이번 자동차 관련된 양매의 흐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타격이 중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고 타격이 입을 만한 업종 자체가 바로 제약 업종인데요. 이전에 그 G20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측에서는 눈에 띄게 한 항목으로 제시를 했었죠. 제약 업종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제약 업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약 업종이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국의 제약 업종들에게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마취제 등 진통제 중심의 전통 중국 제약 제조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도 제가 구체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건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고 투자의 힌트가 숨어 있었다는 내용 자체가 투자에서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업종을 제약 업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제약 업종이 본격적으로 미국에게 개방이 되는 순간 중국 전통 제약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술이 부진하고 임상에 있어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중국에서도 일부 감안할 의사가 있고 용의가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고 투자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투자 하시면은 꽤 괜찮은 흐름 또는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돼서 작년 예산안을 보시고 수소 자동차 관련돼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짧게 치고 나오셨던 분들이 짭짤한 수입을 얻었던 것처럼 1대1로 관련돼서도 이 1대1로가 성공적이다, 실패적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주변의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다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은 동반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 대체에너지 관련된 기업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런 기업들 말고도 에너지 관련된 발전소라든지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언급은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살펴보시면은 이게 보조금으로 버티는 기업들 또는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 선별하시면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선별적 투자를 하시면은 1대1로보다는 조금 덜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좀 재미를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따져보면은 미세먼지, 우린 한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업체들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선별적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는 외국인 외상투자법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는 항목이었다고 하면은 또 하나가 바로 통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율에 대한 부분이 협상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뉴스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물론 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양해가 끝난 후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지금 언론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반응에 따라서 중국 장이 급락 또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과 다르게 상한과 하한의 폭이 10%인 점을 명심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수가 3% 이상 오르고 내린다고 하는 것은 중국 기업의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월등히 큰 게 중국 시장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처럼 마이너스 4.4%라는 것은 44%의 종목이 하한가를 맞은 것과 똑같은 돈의 증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이 있을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게, 이머징 마켓 관련돼서 제가 주가 흐름 만들어 놓은 영상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보시는 이유가 이머징 마켓은 미국과 같은 선진 마켓과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정이 와도 지속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주의를 가지고 이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투자의 대가들처럼 오랜 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지속적인 주가의 행보를 가져감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지금 순간에는 넘버원의 기업이지만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급등락이라는 것이 미국과 다르게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려도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고요. 10년을 기다려도 잔고가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져가되 조정이 올 때마다 모아나가거나 급등이 발생하면 조금씩 덜어내면서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이머징 마켓 특성상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염두하시면서 중국 시장 관전하시고, 이번에도 투자할 때 좋은 수익 남기시면서 계좌에 빵빵하게 늘어나는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